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의 봄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령했고 월요일인 내일도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봄 기운이 완연했던 서울 남산. 시민들 상당수가 마스크를 꼈습니다. 조금 짜증나죠. 미세먼지만 없으면 아주 좋은 소풍길이 될 것 같은데 마스크도 써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탁 트인 시내 구경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가려서 이 고층 건물의 윤곽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보는 산과 하늘 모습도 답답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광주, 경남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후 한때 서울 구로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7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는데 평균 수치의 7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인천 운소동은 28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청소차를 운행하고 소각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정도 말고는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늘이 좀 평일이 아니고 좀 휴일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공공기관이 사실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내일도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내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서울시 산하기관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 나들이까지 취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런 희뿌연 하늘을 자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황사도 걱정입니다. 이어서 김종석 기자입니다. 주말 내내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야외에 5분만 서 있어도 입안에서 쓴맛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고비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건 한반도 남단의 정체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 데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4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 소식도 없습니다. 올 봄에는 비도 많지 않고요. 또 바람 대역하고 대기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푸른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변수는 황사입니다. 다음 달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초강력 황사가 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대기질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에 바람이 적어 황사 유입량은 평년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당분간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불편을 끼칩니다. 미세먼지가 있은 게 눈뜨게 사놨고 안 좋지.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각종 화학 성분은 물론 발암물질이 포함된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호흡기에 걸러지지 않아 곧바로 폐나 혈관에 콕콕 박힙니다.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 쪽에 치명적입니다. 폐 포로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를 들어오게 되면 혈액 속으로 투과가 되고 세포벽을 뚫고 거의 모든 세포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에 도달하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 온갖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폐암 발생률도 크게 올라갑니다. 노약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에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했습니다. 정책사회부의 임도현 부장과 함께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임 부장,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던 건가요? 먼저 미세먼지는 아마 초미세먼지란 말과 같이 쓰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부르고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2.5가 10에 비해서 4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작고요. 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데 먼지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네. 우리 몸속으로 곳곳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오전 10시에 측정된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의 수치인데요. 51이 넘으면 나쁨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101이 넘으면 매우 나쁨으로 표현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 100이 1이 넘는 곳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광주, 충북 이런 지역이고 나머지도 사실은 100에 육박한 곳이 많았는데 이 정도면 평소 수치의 3배에서 4배가 되고요. 이 정도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 그래픽을 보면 대체로 붉은 계통의 색깔인데 네.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중요한 원인은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이 화면 왼쪽이 중국 대륙이고요. 오른쪽이 한반도인데 보시다시피 내륙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짙은 붉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심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기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 남해안 쪽의 바람의 방향이 자세히 보면 회오리 치듯이 동그란 모양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따라서 다른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기가 이동하지 않고 네. 멈춰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밀려온 대기와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한 대기가 한반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쌓였던 겁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심할 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사실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다 보니까 네. 한 번에 훅 불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일단 국민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외출할 때는 식약처의 인증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마스크를 구입할 때 자세히 보면 KF 얼마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KF 80, 94, 99 이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냥 쓴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가락으로 코와 얼굴 부분에 밀착이 되게 해야 걸러낼 수 있고요. 또 야외에 나갈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 도로 주변이나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공간이라도 이 차가 많은 곳이라든가 공사장에서는 사실은 미세먼지가 2배, 3배 이상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출에 집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해야 되고 또 눈과 코 같은 곳은 흐르는 물로 닦아내고 또 호흡기로 들어간 이 미세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양치질을 꼭 해야 되고요. 또 물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외출했을 때 입었던 옷은 다 털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폐물 배출 해주는 효과가 물이 상당히 좋거든요. 따라서 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4월 말까지 미세먼지가 이렇게 계속 간헐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 이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도현 정책사회부장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이길 자신이 있냐고 또 자신 있다 그랬죠. 이거 혼자인데.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렇게 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이날 김 시장의 비서실장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고 장제원 대변인은 거친 단어를 섞어가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오늘은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자유한국당의 원색 비난에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참기 힘든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그날이 한국당 공천 발표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송철호 변호사를 2차례 만난 사실도 해명했습니다.
지역 유력 인사를 만나 현안을 설명하는 일은 기본적인 업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황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즉각 해임 결정하는 전자결재안도 오늘 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일선 경찰관들은 장제원 대변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경찰의 수사에 왜 이렇게 발끈하는 것일까요? 또 14만 명의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한 지금의 대립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김민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에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4년 전에는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여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광역선거 최소 6곳 승리를 장담한 홍준표 대표로선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홍 대표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경계심을 반복해 드러내왔습니다. 사냥개들 내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후보자들을 매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도 주저하고 의사표명을 못하는 것이. 하지만 미친 개라는 표현 때문에 14만 경찰의 반발이 시작된 건 큰 부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아닌 일부 경찰로 싸움의 대상을 좁히는 쪽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아 경찰 전체를 모욕했다며 침소봉대하여 선동을 임사는 세력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홍 대표가 미꾸라지 한 마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검찰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첫 옥중 조사에 나섭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조사에는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방향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김유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동부구치소 12층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스 관련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부장검사가 구치소를 찾아가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사무실에서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검찰 조사를 아예 거부하진 않겠지만 검찰의 조사 방식 등을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땐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검찰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하고 1심 재판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내용은 피의자 쪽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 측근들에게 천안함 폭침 8주기인 내일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성혜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받는 내일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은 천안함 전사자 묘역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전 이 전 대통령의 당부를 따른 건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찾아온 변호인단에게도 천안함 전사자 묘역에 잘 다녀오라는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도중 천안함 폭침을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해 SNS에 사진을 올렸고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안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가 원로의 모습으로 지지층 결속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측근들은 참배를 마친 뒤 이 전 대통령 면회 일정을 조율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이라 면회가 하루 한 번 10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은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상의해 순번을 정해 차례로 구치소를 찾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오늘 오후 전남 흑산도 인근에서 바위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6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데 그쳤고 승객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남 신원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오늘 오후 3시 37분쯤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223톤급 여객선으로 승객과 선원 16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전남 흑산도에서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암초에 걸렸고 선체 아래 일부분이 바위 위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바위에 걸쳐져 있는 거죠. 좌초 당시 충격으로 승객 6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흑산도 앞바다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큰 계속선이 여기 이 바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딴청한 거야. 딴짓한 거야. 사고 직후 112에는 신고 전화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함정과 어선 등 다른 배들이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탑승자 163명은 조금 전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내에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관계자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작년 말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숨지기 전 함께 일하던 여성 2명이 숨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남성이 여성 3명의 죽음에 모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래구치소에서 이 남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살 남성 최모 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23살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경기 포천의 야산에서 A 씨의 동료 여성 B 씨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B 씨의 시신에선 타살 흔적이 나왔고 경찰은 B 씨가 실종된 지난해 7월 B 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가 시신이 발견된 야산 인근을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렌터카를 B 씨와 함께 이용하던 최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최 씨는 렌터카를 쓴 또 다른 남성이 있다며 B 씨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실종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최 씨의 여자친구 C 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숨진 사건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 3명은 유흥업계에서 일한 최 씨와 업무 관계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최 씨가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최 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최근 몇 년 새 한강 하류에선 끔벌레라고 불리는 수중생물 때문에 어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끔벌레 개체수가 급증해 어민들의 수익원인 실뱀장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조업기를 앞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행주나루터 인근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 3년 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붉은색 끔벌레가 가득합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실뱀장어는 금세 죽어버립니다. 몸에서 독소를 내뿜어 어류를 죽게 만든다고 알려진 끔벌레의 습격은 조업철을 앞둔 올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건지질 못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속이 터지는 거지. 쳐다보면 뭐하냐고 그거. 끔벌레는 한강 하류 행주대교와 김포 수중보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끔벌레는 이곳 한강 하구에서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됐지만 지난 2012년 이후 그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줄어든 실뱀장어 어획량은 어민 생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200kg 정도 실뱀장어를 잡았는데 작년에 10kg 잡았으니까 20분의 1로 줄었죠. 어민들은 상류의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끔벌레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양시청은 끔벌레 발생 원인을 연구해 오는 7월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골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골프를 즐긴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한 번에 홀컵에 골프공을 집어넣는 이 홀인원을 꿈꾸실 텐데요. 이태리의 한 유명 골프 선수도 12시간 동안 500번 공을 때리고도 이 홀인원에 실패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추어 선수가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12,000분의 1. 이 프로 선수라고 해도 2,5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 보험까지 생겨났죠. 보통 10,000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을 악용한 기업체 대표와 주부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이 홀인원을 3번 했다며 이 홀인원 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타냈는데요. 축하 선물을 산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증빙 자료로 낸 겁니다.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걸 보통 이렇게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자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영수증을 맞춰갖고 한번 제출해보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049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이 허위 보험금 청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상한도 축소와 재가입, 이 중복가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건물에서 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 올라오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측에 위치한 기내식 제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260여 명이 있었는데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건물 3층에서 용접 도중에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공장은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 현장에는 그 스티로폴이라든지 인화성, 연소 확대가 빠른 가연 물질이 상당히 어지럽게. 화재 현장은 인천공항 활주로에선 직선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어 항공기 이착륙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한 달간 미국에 머물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내일 국무회의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서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의 관계에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군사협정 문제 등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최재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그랜드 모스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국부로 통하는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곳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국립현충원격인 전몰 장병 추념비도 찾아 헌화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은 21발의 예포 발사로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은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특사들이 오갔습니다만 왕세제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협정 문제 등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정상이 외교 국방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군사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우리의 첫 원전 수출로 기록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합니다. 국내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최조원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평양에서 열릴 문화공연까지 남북 간 접촉이 큰 탈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뒤 미국에서는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 출고 행사가 열립니다. 군 당국은 정밀 타격 미사일인
타우러스 90발에 대한 추가 계약도 맺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진행해온 사업들입니다.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창 돋아나는 평화의 싹을 짓밟는 행위, 곧과 석이 다른 이중적 태도, 대결의 악순환을 처리할 무력 증강 반대한다고 하면서 노동신문도 가세했습니다. 폭에 품은 칼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하루아침에 백지장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남북미 헬싱키 회담 당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너무 급격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선동 무마하는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최근의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내부 민심이 중요한 변수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내일부터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의 모든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박모 씨. 새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서버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건 대당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해요. 그 리스 자체도 부채로 잡혀버리면 막막한 게 사실이죠. 내일부터는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허용하는 새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신용대출은 150%, 주택담보대출은 200%를 넘어서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원리금이 5천만 원이라면 신용대출은 2,500만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은 5천만 원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생일망월 시 사입돌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과 관련 없이 대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출 자격이 되시는 금융소비자는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새 대출 규제도 시행됩니다. 1,450조 원대의 막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에 따른 고금리 대출 확대 등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세계 최대 SNS 기업이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여러모로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영 기자입니다. 하버드대를 중퇴했지만 최연소 졸업 축하 연설자가 됐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신념을 이야기하며 졸업생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합니다. All people want to connect. So we just kept working on it, day after day after day. 2004년 창업한 초창기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5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보유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존경받는 기업가로서의 면모도 갖췄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저커버그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중대 과오를 범했습니다. 5천만 명의 정보 유출이 밝혀졌는데도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고 한 발 늦은 사과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And I'm really sorry that this happened. We have a basic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s data, and if we can't do that, then 광고주들도 광고 철회에 나섰습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미국 모질라가 광고를 중단했고 영국 광고주협회는 페이스북 경영진을 만나 직접 해명을 듣고 광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만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친구들의 이야기로 생존 학생 엠마 곤잘레스가 연설대에 섰습니다. 6 minutes and 20 seconds with an AR-15, and my friend Carmen would never complain to me about piano practice. 결국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자 곳곳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국 전역 800곳에선 플로리다 총기 참사의 생존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선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잇는 펜실베니아 거리에서 진행됐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80만 명 정도가 거리에 섰습니다. Gun violence has been a big issue that I've been concerned about for years, and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children to have promoted this.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9살짜리 손녀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A dream that enough is enough, and that this should be a gun-free world, period. 미국 언론은 이번 시위가 최대 60만 명이 모인 1969년 베트남전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세계적 음악 영재를 선발하는 제14회 서울국제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인 19살 김동현이 우승했습니다. 10개 나라 77명이 참가한 이번 콩쿠르에선 결선에 오른 6명 가운데 5명이 한국 학생들이었는데요. 결선에 진출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김동현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2년 일찍 대학에 진학할 만큼 탁월한 소질을 가진 김동현은 더 낮은 자세로 음악에 열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말 내내 뿌연 하늘이었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전국의 공기가 탁했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평소보다 3, 4배 높겠는데요. 호흡기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영동과 일부 경북 내륙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화재 사고 없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미세먼지 안개까지 뒤섞여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개는 내일 낮부터 거치면서 차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24도, 대구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끼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 중반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 6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흑산도 앞바다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큰 계속선이 여기 이 바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딴청한 거야. 딴짓한 거야. 사고 직후 112에는 신고 전화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함정과 어선 등 다른 배들이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탑승자 163명은 조금 전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내에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관계자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작년 말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숨지기 전 함께 일하던 여성 2명이 숨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남성이 여성 3명의 죽음에 모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래구치소에서 이 남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살 남성 최모 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23살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경기 포천의 야산에서 A 씨의 동료 여성 B 씨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B 씨의 시신에선 타살 흔적이 나왔고 경찰은 B 씨가 실종된 지난해 7월
B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가 시신이 발견된 야산 인근을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렌터카를 B씨와 함께 이용하던 최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최 씨는 렌터카를 쓴 또 다른 남성이 있다며 B씨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 실종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최 씨의 여자친구 C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숨진 사건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 3명은 유흥업계에서 일한 최 씨와 업무 관계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최 씨가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최 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최근 몇 년 새 한강 하류에선 끈벌레라고 불리는 수중생물 때문에 어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끈벌레 개체수가 급증해 어민들의 수익원인 실뱀장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조업기를 앞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행주나루터 인근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 3년 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붉은색 끈벌레가 가득합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실뱀장어는 금세 죽어버립니다. 몸에서 독소를 내뿜어 어류를 죽게 만든다고 알려진 끈벌레의 습격은 조업철을 앞둔 올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건지질 못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속이 터지는 거지. 쳐다보면 뭐야냐고 그거. 끈벌레는 한강 하류 행주대교와 김포 수중보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끈벌레는 이곳 한강 하구에서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됐지만 지난 2012년 이후 그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줄어든 실뱀장어 어획량은 어민 생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200kg 정도 실뱀장어를 잡았는데 작년에 10kg 잡았으니까 20분의 1로 줄었죠. 어민들은 상류의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끈벌레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양시청은 끈벌레 발생 원인을 연구해 오는 7월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골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골프를 즐긴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한 번의 홀컵에 골프공을 집어넣는 이 홀인원을 꿈꾸실 텐데요. 이태리의 한 유명 골프 선수도 12시간 동안 500번 공을 때리고도 이 홀인원에 실패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추어 선수가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12,000분의 1. 이 프로 선수라고 해도 2,5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 보험까지 생겨났죠. 보통 10,000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을 악용한 기업체 대표와 주부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이 홀인원을 3번 했다며 이 홀인원 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타냈는데요. 축하 선물을 산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증빙 자료로 낸 겁니다.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걸 보통 이렇게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자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수준을 맞춰갖고 한번 제출해보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049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특정된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의 수치인데요. 51이 넘으면 나쁨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101이 넘으면 매우 나쁨으로 표현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 100이 1이 넘는 곳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광주, 충북 이런 지역이고 나머지도 사실은 100에 육박한 곳이 많았는데 이 정도면 평소 수치의 3배에서 4배가 되고요. 이 정도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 그래픽을 보면 대체로 붉은 계통의 색깔인데 네.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중요한 원인은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이 화면 왼쪽이 중국 대륙이고요. 오른쪽이 한반도인데 보시다시피 내륙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짙은 붉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심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기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 남해안 쪽의 바람의 방향이 자세히 보면 회오리 치듯이 동그란 모양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따라서 다른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기가 이동하지 않고 네. 멈춰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밀려온 대기와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한 대기가 한반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쌓였던 겁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심할 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사실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다 보니까 네. 한 번에 훅 불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일단 국민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외출할 때는 식약처의 인증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마스크를 구입할 때 자세히 보면 KF 얼마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KF 80, 94, 99 이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냥 쓴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가락으로 코와 얼굴 부분에 밀착이 되게 해야 걸러낼 수 있고요. 또 야외에 나갈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 도로 주변이나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공간이라도 이 차가 많은 곳이라든가 공사장에서는 사실은 미세먼지가 2배, 3배 이상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출에 집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해야 되고 또 눈과 코 같은 곳은 흐르는 물로 닦아내고 또 호흡기로 들어간 이 미세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양치질을 꼭 해야 되고요. 또 물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외출했을 때 입었던 옷은 다 털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폐물 배출해주는 효과가 물이 상당히 좋거든요. 따라서 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4월 말까지 미세먼지가 이렇게 계속 간헐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 이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연 정책사회부장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있냐, 또, 자신 있다 그랬죠. 혼자인데.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렇게 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이날 김 시장의 비서실장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고 장제원 대변인은 거친 단어를 섞어가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오늘은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자유한국당의 원색 비난에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참기 힘든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그날이 한국당 공천 발표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송철호 변호사를 2차례 만난 사실도 해명했습니다. 지역 유력 인사를 만나 현안을 설명하는 일은 기본적인 업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황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즉각 해임 결정하는 전자결재안도 오늘 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일선 경찰관들은 장제원 대변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경찰의 수사에 왜 이렇게 발끈하는 것일까요? 또 14만 명의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한 지금의 대립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김민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에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4년 전에는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여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광역선거 최소 6곳 승리를 장담한 홍준표 대표로선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홍 대표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경계심을 반복해 드러내왔습니다. 사냥개들 내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후보자들을 내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도 주저하고
의사표명을 못하는 것이. 하지만 미친 개라는 표현 때문에 14만 경찰의 반발이 시작된 건 큰 부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아닌 일부 경찰로 싸움의 대상을 좁히는 쪽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아 경찰 전체를 모욕했다며 침소봉대하여 선동을 임사는 세력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홍 대표가 미꾸라지 한 마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검찰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첫 옥중 조사에 나섭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조사에는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방향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김유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동부구치소 12층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스 관련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부장검사가 구치소를 찾아가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사무실에서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검찰 조사를 아예 거부하진 않겠지만 검찰의 조사 방식 등을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땐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검찰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하고 1심 재판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내용은 피의자 쪽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 측근들에게 천안함 폭침 8주기인 내일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받는 내일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은 천안함 전사자 묘역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전 이 전 대통령의 당부를 따른 건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찾아온 변호인단에게도 천안함 전사자 묘역에 잘 다녀오라는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도중 천안함 폭침을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해 SNS에 사진을 올렸고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안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가 원로의 모습으로 지지층 결속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측근들은 참배를 마친 뒤 이 전 대통령 면회 일정을 조율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이라 면회가 하루 한 번 10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은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상의해 순번을 정해 차례로 구치소를 찾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오늘 오후 전남 흑산도 인근에서 바위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6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데 그쳤고 승객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남 신원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오늘 오후 3시 37분쯤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223톤급 여객선으로 승객과 선원 16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전남 흑산도에서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암초에 걸렸고 선체 아래 일부분이 바위 위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바위에 걸쳐져 있는 거죠. 좌초 당시 충격으로 보험이 허위 보험금 청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상한도 축소와 재가입, 이 중복가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건물에서 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 올라오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측에 위치한 기내식 제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260여 명이 있었는데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건물 3층에서 용접 도중에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공장은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 현장에는 스티로폴이라든지 인화성 연소 확대가 빠른 가연 물질이 상당히 어지럽게. 화재 현장은 인천공항 활주로에선 직선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어 항공기 이착륙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한 달간 미국에 머물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내일 국무회의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서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의 관계에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군사협정 문제 등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최재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그랜드 모스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국부로 통하는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곳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국립현충원 격인 전몰 장병 추념비도 찾아 헌화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은 21발의 예포 발사로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은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특사들이 오갔습니다만 왕세제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협정 문제 등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정상이 외교 국방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군사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우리의 첫 원전 수출로 기록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합니다. 국내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평양에서 열릴 문화공연까지 남북 간 접촉이 큰 탈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뒤 미국에서는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 출고 행사가 열립니다. 군 당국은 정밀 타격 미사일인 타우러스 90발에 대한 추가 계약도 맺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진행해온 사업들입니다.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창 돋아나는 평화의 싹을 짓밟는 행위, 곧과 석이 다른 이중적 태도, 대결의 악순환을 처리할 무력 증강 반대한다고 하면서 노동신문도 가세했습니다. 폭에 품은 칼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하루아침에 백지장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남북미 헬싱키 회담 당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너무 급격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선동 무마하는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내부 민심이 중요한 변수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내일부터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의 모든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박모 씨. 새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의 봄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령했고 월요일인 내일도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봄 기운이 완연했던 서울 남산. 시민들 상당수가 마스크를 꼈습니다. 좀 짜증나죠. 미세먼지만 없으면 아주 좋은 소풍길이 될 것 같은데 마스크도 써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탁 트인 시내 구경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가려서 이 고층 건물의 윤곽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보는 산과 하늘 모습도 답답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광주, 경남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후 한때 서울 구로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7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는데 평균 수치의 7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인천 운소동은 28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청소차를 운행하고 소각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정도 말고는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늘이 좀 평일이 아니고 좀 휴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공공기관이 사실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내일도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내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서울시 산하기관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 나들이까지 취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런 희뿌연 하늘을 자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황사도 걱정입니다. 이어서 김종석 기자입니다. 주말 내내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야외에 5분만 서 있어도 입안에서 쓴맛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고비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건 한반도 남단에 정체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 데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4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 소식도 없습니다. 올 봄에는 비도 많지 않고요. 또 바람도 약하고 대기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푸른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변수는 황사입니다. 다음 달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초강력 황사가 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대기질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에 바람이 적어 황사 유입량은 평년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당분간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불편을 끼칩니다. 미세먼지가 있은 게 눈뜨게 사놨고 안 좋지.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각종 화학 성분은 물론 발암물질이 포함된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호흡기에 걸러지지 않아 곧바로 폐나 혈관에 콕콕 박힙니다.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 쪽에 치명적입니다. 폐포로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를 들어오게 되면 혈액 속으로 투과가 되고 세포벽을 뚫고 거의 모든 세포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에 도달하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 온갖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폐암 발생률도 크게 올라갑니다. 노약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에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했습니다. 정책사회부의 임도현 부장과 함께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임 부장,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던 건가요? 먼저 미세먼지는 아마 초미세먼지란 말과 같이 쓰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부르고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2.5가 10에 비해서 4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작고요. 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데 먼지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네. 우리 몸속으로 곳곳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오전 10시에